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의 교육 고민을 해결하고 성공 입시를 도와주는 우원민입니다. 네, 이렇게 늦은 저녁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상고 배정을 축하드려요, 어머니. 일지망으로 쓰셔서 되셨을까요? 맞죠? 네. 아마도 이제 일지망을 중상고로 썼던 어머님들은 중상고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예, 왜일까요? 중상고가 요즘 상당히 우리 학원계에서는 상당히 핫한 학교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네. 이 동네에 있는, 여기 인근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중상고가 네, 올해도 서울대 의대를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 아시면 제가 멘토링 뭐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없네. 네, 올해 3명 갔어요. 서울대 의대. 참 잘 갔죠. 예, 정시와 수시 합쳐서 3명 갔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중상고 수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SNT에서 아니라, 예, 저는 미래탐구에서, 예, 8년을,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SNT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탐구에서 중상고 팀 수업과 오픈 수업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예, 거기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요. 이번에 SNT로 제가 넘어오면서 우리 중상고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미탐과 또 다른 곳에서 모셔와서 가장 좋은 조합으로,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어의 이문아 선생님, PJ 박성원 선생님, 워낙에 또 영어 박성원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통과의 김태영 선생님,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수학까지 해서, 예, SNT에서 아주, 우리 중상고의 수업을 잘 해보고자 입시 실적을 계속 잘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중상고 내신 수업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 중상고의 프리뷰 그 박상현 선생님이 네, 미리 보는 중상고 내신에 대해서 2월 8일 날 사회로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시작 전에 요거 이미 이제 문자가 나가니까 어머님들이 또 예약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수강 신청서 보시면은 이거 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서 내고 가시면 저희가 다 전화 드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어와 영어와 통과 우리 선생님들 오늘 나오시는 선생님들 순서대로 이렇게 안에 그 브로셔를 넣어놨고요. 오늘 수학 선생님은 나오지 못했어요. 중상고 수학의 정희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제 육사를 1년 다니시다가 육사가 본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제 성대, 예, 전자정보 가셔서, 예, 이제 지금은 메가스터디와 이렇게 같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왜 중상고에 이 선생님을 넣냐면 중상고가요 작년부터 시험이 무척 어려워지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중상고에서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그 신문에 났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변별력이 없어서 그 친구가 중동고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올해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변별력이 조금 그랬었는데 작년에 무지무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좋아하는 화학 선생님이 중상고는 이제 팀을 많이 짜자려고 해도 안 짰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반에서 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중상고 화학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마찬가지로 영어도 어렵고요. 수학도 엄청 어려워요. 중상고가. 그래서 변별력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겠죠. 우리 학생 뒤에 왔는데 약간 긴장되지. 예,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사 출신, 예, 우리 정희철 선생님, 지금 메가에서 인강도 하시는 그 선생님을 사관학교로 우리 중상고로 모셨고요. 이 선생님은 또 1학년 때 하실 거고 2학년 때 또 중상고 하는 선생님 또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됐냐면 문자 보시면 아마도 남다르게 문자가 나간 거로 어머님들이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1부에서는 우리 선생님 세 분이 나오셔서 내신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 2명이 저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중상고 출신의 의대를 간 우리 학생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해서 간 학생도 있고, 조금 부족한데 열심히 해서 간 학생도 있고, 그 학생들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학교 생활, 어머님들의 또 Q&A를 해결할 우리 2명의 학생이 나와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끝까지 잘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 학생들과 이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2명을 추첨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3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생기부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특이나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분명히 수시로 뽑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3월 1일 날 저희가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그 특강을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님들에게는 우리 학생들, 자제분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어머님들 그 성공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국어 이문아 선생님, 제가 미탐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내신을 했던 선생님이고요. 지금 자사고에 1, 2, 3 전체를 다 하는 아주 일타 선생님이십니다. 똑 부러지고 야무진 우리 이문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임은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2019년부터 중상고등학교 내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치에서는 사실 제가 맡고 있는 학교는 중상고만 해요. 이제 중상고도 하고 예전엔 영동고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성향상 남고가 가장 잘 맞고 또 중상고 애들은 저랑 케미가 좋고 또 애들이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3학년 때까지 듣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은 그 천안의 북일고등학교라는 그 학교 자사고 아시죠? 거기서 남고예요. 거기도. 근데 거기서 300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일고랑 중산고랑 딱 2개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성 있게 수업을 펼치지 않고요. 전문성 있게 한 학교를 길게 가져가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진행 순서 다음과 같고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고등학교 3년 국어까지는 개괄적인 내용이고 이미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핵심만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중상고 국어시험이 어떤지,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하고 진짜 달라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라든가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어휘력 같은 게 탄탄하게 이제 갖춰진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영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수준의 어휘력도 딸리고 애들이 좀 인내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긴 호흡으로 이 수업을 끌고 갈까? 이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아이는 시험에서 빵꾸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로 당연하게 상대적과 절대적이라는 말은 알고 있겠지. 통시적과 공시적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상식이라고 해서 뛰어넘은 단어들이 아이들한테 시험에서 이 단어가 뭐지? 하면서 멘붕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지고 굉장히 차분차분 기초부터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장 크게 점수가 낙폭이 큰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이 리터러시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휘력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서답형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한 문단, 한 편의 글을 완성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국어에서 어렵게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과 성향, 특히 중상고가 남고에다가 이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 많은 학교잖아요. 남고가 다 그렇듯이. 근데 이 아이들이 수학하고 같으면 어렵긴 하지만 좋아해요. 명확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국어는 내가 효능감도 없지만 자기 효능감도 부족하지만 이게 답이 과연 있는가? 이게 정도가 있고 공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이거 감이지. 이거 원래부터 국어 실력이고 원래부터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잘하는 거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자기는 계속 그 과목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도 사실은 추상적인 희미한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명확한
명확한 어떤 왕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데 이걸 이 아이들이 솔직히 중학교 때 누가 국어학원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대치는 그래도 다른 적과 다르게 많이 보내주시지만 그래도 네, 수학이나 영어나 아니면 탐구 같은 과목들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려요. 독서 논술만 조금 보내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국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국어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나 중학교 때 당연히 국어 다 A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내신이 3등급이냐 이런 말씀 문의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첫 학기 시험 딱 치르고 나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는 50% 정도가 A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1등급 인원수는 고등학교는 4%잖아요. 그러니까 중상고가 한 학년에 300명이 조금 그 정도 돼요.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한 학년에 1등급 인원수가 12명에서 13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보통 한 13명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20명대, 30명대 요때 애들은 2, 3등급을 받게 되면서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내신국어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국어는 범위가 넓어요. 근데 중상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쉽게 되는 학교긴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대치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을 제가 내신 강의를 초반에는 해봤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도 되게 좁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능국어의 일반적인 모의고사스럽게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 중상고 내신은 솔직히 해당사항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공부하시듯이 하면 되는데 약간 다른 지점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 국어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1학년 때는 국어 가지고 쫙 배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국어 교과서 안 쓰고 부교재 쓰는 학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상고는 1학년 때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국어 가지고 쭉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문학 교과서를 써요. 신사고 문학 교과서를 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동아출판 독서 교과서를 쓰는데 중상고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상당히 충실한 학교예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절대로 부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2019년보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2학기 독서의 경우에는 쓰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EBS 수능 특강에서 2학년 버전으로 수특 라이트가 나와요. 가벼운 수특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 3년 전에 썼었어요. 근데 안 쓰는 해도 있고요. 그래서 학력평가, 프린트물이나 기출 같은 게 찔끔찔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과서 영역이 가장 메인이 돼서 50% 이상의 시험 범위를 차지하고 이런 프린트를 껴넣는 거지 교과서 안 쓰고 우리 부교재 쓸 겁니다. 이런 적은 없는 학교예요. 전무후무한 학교다. 그래서 쭉 간다. 2학년 때까지.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무조건 EBS 수특을 하니까 이건 부교재를 볼 수가 없죠. 3학년들의 교과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중상고 커리큘럼을 이제 말씀드리면 동아출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아가 상당히 특이한 학교예요. 예를 들면은 휘문고 금성출판사 쓰잖아요. 금성 누가 써요, 그죠? 전국적으로 진짜 채택률이 마이너한 그런 낮은 그런 학교에 이제 출판사를 쓰는 학교인데, 근데 중상고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출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교과서예요. 대치에서도 동아를 쓰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데이터베이스를 중상고 기출을 포함해서 솔직히 중상고 기출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기교사 기출 자료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초짜 강사들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중상고 기출을. 근데 그거 말고 중상고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참고하는 자료. 그 자료와 예를 들어 5년 전에는 이 A라는 선생님과 B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뭘 보셨고 뭘 보셔서 이걸 기반으로 출제를 하셨더라라는 정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문제를 낼 때 동아출판에서 교사용 자료를 얼마나 참고하느냐. 아예 안 참고하는 학교가 있고 되게 많이 참고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학원의 수업과 없는 학원의 수업의 방향성이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상고를 오래 가르쳐가지고 동아출판이라는 저 자료가 몇 개 없는 그 출판사에서 어떠한 자료를 애들한테 나눠주고 풀릴 것이고 어떤 걸 선별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제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는 강사와 그렇지 않고 수업은 누구나 다 잘 하시지만 동아출판에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동아출판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비슷하니까 거기 거 긁어와가지고 자료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핀트가 안 맞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출판 교과서에 아주 충실하게 또 중상고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는 그 출제 방향과 출제 자료를 알고 있는 강사.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폐쇄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고를 하는 그 학원이 대치에서 중상고가 그렇게 먼 학교가 아니고 이런동에 있는 건데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되게 적어요. 내신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폐쇄적인 출판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변별력도 높지 않으니까 솔직히 잘하는 강사랑 못하는 강사랑 별로 차이도 안 나버리고 결과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이제 엄매까지 하는 이렇게 가는데 1, 2학년까지는 교과서 80% 프린트물 20%예요. 1학년 때는 프린트물을 한 시험당 2장에서 3장 정도를 줘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따 시험 범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프린트물을 2-3장 정도를 주고 현대시 2개, 고전시가 하나 정도 주거든요. 그거를 교과서랑 섞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문법 프린트물도 한 장 주는 해도 있고 2장 주는 해도 있고 안 주는 해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것도 나가요. 알쏭달쏭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서 5년째 나가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중상고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안 바뀌고 자료가 똑같은 학교고 일관된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교과서 본문 학습활동 수업 내용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랑 다음 연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출제의 기조와 어떤 범위가 바뀌는 학교라면 기출문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과서 본문도 본문보다는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외부 작품이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중상고는 외부 작품도 별로 없고 교과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출제하시면서 선생님들도 변화도 사립고니까 당연히 안정적이지만 학년 변동도 잘 없으세요. 심지어. 그러니까 1학년 맡으신 분들은 계속 1학년 하시고 2학년 맡으신 분들은 계속 2학년 하시는 편이에요. 같이 애들하고 올라가는 일이 잘 없어요. 있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사립고에 비하면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아주 살짝 틀어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교사용 그 자료에 나오는 학교 이제 출판사에서 학교선생님께 제공하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10문제, 20문제 정도 이 소략한 출판사의 자료에서 토시 하나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출제하는 학교긴 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프린트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3장 줄 거를 이제는 5장 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린트물에서 나오는 내용이 원래는 3문제 정도 나왔으면 이제는 한 5문제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에 출제되는 범위가 조금 증가하는 기조가 작년부터 딱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1년 동안의 그 시험 범위를 요약해서 적어드린 건데요. 이 교과서 단원이 어디가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 교과서 목차를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동아출판 국어교과서 목차고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아출판이 특이한 점은 2단원과 7단원은 버리는 단원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내신을 내기 위해서 지문이 있고 학습을 하는 단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토론해봐 라는 활동식의 단원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랑 연결이 돼요. 독후감쓰기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없고요. 총 8개의 단원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8개니까 4개씩 쪼갭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내용, 그리고 여기가 이제 2학기 내용이 되고요. 제가 붉은색으로 글씨를 표시한 부분이 중간고사 내용이고 푸른색으로 글씨를 표시한 내용이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어떤 출제의 기조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한 적이 없어요. 거의 똑같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선행을 하기가 참 좋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 타이밍에 선행을 하시면 참 좋은데 어떤 걸 선행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해요. 기강을 딱 기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첫 시험에 그래도 1, 2등급 나오면은 되게 희망차고 그 과목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첫 시험 쳤는데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3등급 이화 나와버리잖아요. 3등급, 4등급, 5등급. 그러면은 그 과목 거의 반 포기하게 돼요. 중상고 애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보니까 남자애들 중에서도 대체에서 가장 아기 같은 남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뭔가 중상고가 같아요. 졸업할 때는 되게 멋있어져요. 애들이 이렇게 키도 크고 의젓하고 되게 그런데 제가 왜 애기 같다고 표현드리냐면 애들이 되게 순해요. 순하고 착하고 이런 애들이 중상고에 유난히 많아요. 대체 남고 중에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떨어졌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어. 이런 문화가 별로 없는 학교고 중상고는 내가 다니는 학원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얘도 듣게 해야지? 이렇게 끌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상고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5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걔네를 3년을 끌고 갔어요. 15명이 적은 수치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저는 애들 중에서 수업 태도 안 좋거나 이러면 즉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학습 의지가 없는 애들은 데려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 애들을 모아가지고 애들이 한 명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팀 수업 마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애들이 순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딱 틀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국어를 못하나 보다. 난 바본가 보다. 이러고 막 우울해해요. 울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행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1단원이 문학이거든요. 문학의 서정서사 극교술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 소설, 그다음에 희곡이라고 하는 그 연극의 대본, 그리고 수필이거든요. 여기에 그 네 갈래의 특성을 지금 좀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은 서점에 가면은 고등국어, 뭐 통합국어 있잖아요. 제가 통합국어 같은 거 풀라는 말씀 거의 안 드리는데 중상고는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충실하게 출제한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통합국어 문제집 푸는 거 도움됩니다. 중상고 시험에서는. 그리고 4단원의 1단원 의문 변동과 정확한 발음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 중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리고 표준 발음법까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법 문제집 개념서 있죠. 문제 푸는 거 말고 개념서 같은 거 사셔서 앞부분에 4분의 1만 풀리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좋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중학생 애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떠먹는 국어 문법 같은 거. 되게 쉽거든요. 떠먹는 국어 문법. 되게 두꺼운데 개념은 상세하게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추천드려요. 그거 한 달 동안 그렇게 돌리시면은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 멘붕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 때부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현대 문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또 현대문학과 중세 문법.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고전 이제 시가, 고전 문학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됩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가 작년에 어떠했느냐? 선택형이 28문제, 서답형이 4문제에서 도합 32문제였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문항수가.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45분씩 국어 수업이었잖아요. 수업이 이제 50분씩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50분인데 그 중에서 검토하고 OMR 마킹하고 이런 시간 5분 정도는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그럼 45분이에요. 45분에 32문제다. 한 문제당 서답형은 오래 걸리니까 선택형 1분 내에 해결해야 돼요. 1분 내에 60초 내에 해결을 하고 좀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든가 외부 지문이 간혹가다 하나씩 나오면 그거 좀 해석하는데 드리는 공. 서답형 조건이 복잡하니까 그거 쓰는데 한 문제당 2, 3분은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1분 내에. 그래서 애들이 그 스톱워치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파이널 때 그걸 시켜요. 애들 문제 한 300문제 주고 한 문제당 30초 내에 풀어라. 기계적으로 이제 마지막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1단원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문법 나오고. 그래서 3분의 2는 문학, 3분의 1은 문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보통 첫 시험 때 됩니다. 근데 내신 기출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간. 근데 프린트물이 나올 때 성의 꽃이 현대시예요. 그리고 배틀 노래는 고전시가예요. 요거를 딱 줘요. 그러면은 이게 시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시험범에 들어가는 현대시 하나, 학습 활동에 있는 고전시가 하나, 그다음 프린트물로도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니까 운문문학, 그러니까 시라고 부르는 짧은 문학이 4개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5분간이 딱 하나 있다고 해서 아 이게 시가 하나구나가 아니고 첫 시험에 보통 이렇게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까지 들어가시도록 세팅을 해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엮여서 나올 것인가. 진도 나가는 건 순서대로 쭉 나가거든요. 5분간 나가고요. 그리고 잡노래 나가요. 그리고 본범 나가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계약한 지 3주? 4주? 입학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프린트물을 띡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공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프린트물 나왔으니까 아 나 요것도 공부했고 요것도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험에서 펴보면은 얘랑 얘를 내가 묶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렇게 같이 나오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조합은 매년 바뀌어요. 교과서끼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023년부터는 프린트물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트물 양이 증가하면서 이게 되게 변주가 다양해졌어요. 다양하게 묶여 나오거든요. 그럼 문문문학은 어떻게 나오느냐?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가나 비교하는 거죠.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가와 달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중심 소재가 A를 B랑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운문문학은 시는 비교 대조하는 게 핵심이에요. 4개의 지문이 있으면 그 4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그 4개 가지고 경우의 수 조합을 짜가지고 그걸 다 아이들이 16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과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테스트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서답형이 이게 배점표예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4문제 그다음에 여기 30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건데 그러면은 서답형의 경우에는 배점이 한 문제당 4점에서 8점이잖아요. 그런데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제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약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의 배점이 서답형에 몰려 있는 거죠. 문항수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배점을 요구하는데 애들은 전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순진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서답형부터 풀었으면 알아서 맞춰가지고 요거를 배점을 싹
획득할 수 있는 거를 앞에 선택형은 짜잘짜잘한 거 다 풀어놓고 서답형 놓치면 크게 배점을 이제 훅훅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도 되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일단 전략적으로 해라. 서답형부터 풀라고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서답형 한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연습을 통해서 익혔으면 그 시간에 빼놔라.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답형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이게 작년에 난리가 났던 그 중상고 기출이거든요. 첫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려. 의문의 변동. 첫 시험에 이런 서답형이 나왔는데 8점짜리거든요. 그러면 막 줘요. 이번에 중상고에 입학해서 막 기뻐요. 막 예문을 4개를 이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표기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발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발음을 하게 되면 입학해서 하면 비읍과 히읗이 많아서 피읍으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축약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첨가라든가 탈락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많이 일어났는지를 전체를 발음을 다 한 다음에 비교 대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답안을 쓰는데 조건이 세상에 5개인데 일단 우리 남학생들 읽기부터 힘들어요. 이 읽기부터 힘들고 이걸 읽고 이것에 내가 맞춰서 답안을 쓰라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연습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발음 기호는 이렇게 중꺽쇠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답안이 문장 형식을 이런 거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문장 하나당 이제 부분 점수 1점씩 들어가고 얘는 2점짜리고 그리고 일어난 것 중에 하나씩만 적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적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4가지의 하위의 요소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맞춤법과 주어의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라. 개조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인데 앞에 30분, 뒤에 30분 무조건 클리닉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학원이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애들은 불러가지고 과제 지난주에 과제나 테스트 미비했던 애들 재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클리닉 시간에는 오늘 당장 이해 안 된 부분이나 암기 안 된 부분 있으면 남겨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개별 지도를 제가 많이 봐줘요. 3시간은 이제 그냥 돌아가는 수업이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앞에 30분, 뒤에 30분에 테스트 보고 애들 과제 검사하고 이렇게 클리닉 해주면서 이런 것들 하는 방법 이제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첫째,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 휘문고에 비해서 22문제에 서답형 5문제인데 중상고는 28문제에 4문제, 기말고사 때 가면 선택형이 30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이 4문제 이렇게 나와요.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빨리 풀어야 되는 긴박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고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외부 지문이 많거나 아니면 문항 자체 난이도가 매우 깊은 편은 아니나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휴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한두 문제 차이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학교보다 시험지 쪽수가 1쪽에서 3쪽 정도 더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 지문보다는 시험 범위 안에서만 보통 나온다. 외부 지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작두타고 애들하고 막 100작품 보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작품 10개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보는 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이게 경우의 수를 비교해서 나올까? 비교 대조하는 거. 공통점 보고 차이점 보는 거. 가랑 나가 어떤 게 공통점인가? 어떤 게 차이점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선택형도 선택지가 되게 길어요. 한 줄짜리가 잘 없고요. 2줄, 3줄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끊어서 체크해줘야 돼요. 앞부분이 맞는지 뒷부분이 맞는지 인과관계가 맞는지 이런 것들. 그 서답형의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모든 문제가 아까 그 문제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건이 보통 2-3개 이상은 달려요.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끊어서 따지는 거. 중상고 애들이 손을 또 안 써요. 남고 애들 다 그런데 눈으로만 이렇게 하고 되게 답답할 노릇이죠. 메모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메모하는 거, 기호 쓰는 거, 체크하는 거 꼼꼼하게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보통 중간고사 때는요 90점대 중후반 아니면 1등급 안 나와요. 보통은 그래요. 중상고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연도별로 등급 컷이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학교긴 해요. 제가 생각에는 시험 난이도가 요동친다기보다는 애들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세대 때문에 기초학력 저하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보통은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시험은 90점대 중후반이 1컷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되게 촘촘하게 한 1점, 2점, 2.5점 차이로 2, 3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되게 좁은 학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훅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말 때 되면은 90점대 초반 유지하면은 90점대 중후반, 90점 초반 이렇게 되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가. 근데도 1등급 유지가 돼요. 반면에 첫 시험에서 80점대 후반 나와가지고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뜬다.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확 올려가지고 90점대 중반 이로 치고 간다. 그 친구는 2등급 돼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1학기보다 2학기가 어려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교예요.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첫 시험은 쉬우니까 무조건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학은 15 그 개정 통합 국어 조금 풀게 하시고 문법은 이제 떠먹는 국어 문법을 비롯한 그런 정도의 비슷한 그 파트에 진열되어 있는 개념서 그런 것들 정도 한번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제 개강일이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근데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규 수업 6회, 그다음 직보 한 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주차, 2주차 이렇게 강의 진도를 적어드렸잖아요. 1부, 2부, 마지막이 있어요. 제 그 시험 대비 컨셉에는. 1부는요, 교과서를 1단원과 1의 1단원, 1의 2단원 한꺼번에 해요. 시랑 소설을 하거든요. 이게 길어서 한 수업에 하기 약간 버거워요. 그래도 해요, 저는. 왜냐면 프린트가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크로스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숙달은 2주차에 다 끝나 있어야 돼요, 문학은. 그래야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든 그걸 기반으로 애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원을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3주, 4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저는 2주 만에 끊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 때 학교 프린트물 나오면 그거 아주 비교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는요. 문법이죠. 문법. 여기가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가 3분의 1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는데 보통은 문학보다 문법을 훨씬 어려워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대1이잖아요. 배분이.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2대1이어야 되잖아요. 배점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훨씬 어려워하니까 4주차 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입학한 지 한 달 안 됐을 때. 그러고 얘를 들어가고 이제 5주차 때 문법 심화랑 서답형 연습을 하면서 총정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서답형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따지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엔 학교 필기를 기반해서 출제 포인트 예상하는 직전 보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도는 사실상 저희가 5주차 때 다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관리 시스템인데요. 제가 오늘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사실 지금 바로 다음 설명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관리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수강 후기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방법들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채널 반드시 듣는 국어, 반듯하게 듣는 국어, 이게 음절말 평파열어만 가려서 디귿 발음인데 여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1대1로 유선 상담 또는 텍스트로 이제 채팅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어머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중상고 애들 관리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후회 없는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같아서 놀라셨죠? 아닌가요? 네, 박상헌이라고 합니다. 박수 많이 치셔야 되는데. 일단 중상고 배정을 축하드리고요. 학생은 중상고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혹시 일지망이 아닌데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중상고 굉장히 좋은 학교고 제 아들이 지금 11살 초4예요. 그래서 저 아들을 중상고에 보내고 싶어요. 네, 그만큼 중상고를 좋아하고 괜찮은 학교고 입결도 좋고 제 후배들도 지금 후배가 아니구나. 제 제자들도 와 있는데 지금 어머님들 질문 받으려고. 예, 애들 대학도 되게 잘 가요. 올해는 서울대 애들 3명 갔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네, 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수학학원 다니는데 그만두려고 막 울고 그러는데 황소인데 이거 황소 끊어도 되나요? 될까요? 항상 힘들게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놈의 새끼가 자꾸 울고 그래서. 자, 이름은 박상헌 PJ이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PJ 하면 다 알고요. 제 티셔츠를 입고, PJ 티셔츠가 있거든요. 입고 가면 벌점 받아요. 예, 그만큼 선생님들이 저를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이제 안성기인데, 이 안성기 왜 있는지 아실까요? 안성기 배우분께서 좀 아프시죠? 네,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림프종 암에 걸렸었고 암 4기였어요. 그걸 이겨내고 여기 섰습니다. 박수 한번. 네, 되게 독하고요. 암 걸렸을 때 제일 걱정한 게 죽는 것도 걱정을 했지만 제가 중상고를 12년 동안 했는데 중상고에서 잊혀질까 봐 걱정을 할 정도로 중상고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대학교 나왔고 이 근처 학원은 다 다녔어요. 시대인지에서 6년 했었고 대찬, 세정,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 스카이에듀에서도 재종반 했었고요. 이게 제 경력이고
그다음에 아이고. 자, 중산고등학교 내신만 이제 1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고 의대생부터 해서 뭐 거의 전부가 제 수업을 다 들었고요. 예, 제가 아팠을 때 빼고요. 아팠을 때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그때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학원을 차렸었고요. 지금도 학원을 차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는데 원장님하고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접고 다시 강사로 왔습니다. 자, 오늘 강연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중산고 영어 특징이 이게 제가 아까 뭐 암에 걸렸을 때도 중산고를 생각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분석과 대비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소개를 할 텐데요. 이 특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산고에 대해서 정확히 흐름을 모르면 옛날에 중산고가 속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담만 가르쳐야지. 실제로 속담이 많이 나왔어요. 킬러 문제고. 근데 그게 선생님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 텐데 이 중산고 선생님별 특징을 정확히 모르면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뭐 중산고 전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은 선생님들이 뭐 매년 바뀐다거나 그러면 흐름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중산고 영어의 특징은 첫 번째 무지막지한 양이 나와요. 이게 자 첫 번째 양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팀 수업으로 희문고도 했었는데 희문고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중산고보다 양이 많은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동고도 제가 팀 수업으로 옛날에 했지만 중산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에서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과서가 2가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거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냐, 그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시험을 내는 거죠. 그 취지는 이 모의고사가 EBS 해설 강의가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유형을 보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굉장히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어법. 제가 재종반에서 6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법과 고등학교 때 어법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착각하시는 게 지금 글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어법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깊게 안 들어가요. 혼합가정법, 에즈이프 가정법, 위시 가정법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산고는 그냥 양이에요. 양을 가지고 수업도 안 하고 어차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1+1을 안 가르쳤다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나가요. 그 대신 어법도 개수 고르기로 나오죠. 근데 거기서 실수로 애들이 하나씩 틀리기 때문에 실수 없이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하지. 정말 지금 방학 때 지금 듣고 있는 문법 특강은 다 그만두셔야 되고 깊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 제자들이 와서 또 얘기하겠지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다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양이 일단 모의고사가 25지문 정도 되거든요. 실용문 빼고. 그러니까 교과서 2과에 25지문은 교과서 한 4가 정도? 그리고 난이도가 교과서보다 더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교재가 들어가요. 부교재는 11년 동안 똑같은 부교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년 다른 부교재를 쓰다가 작년에 똑같은 부교재를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부교재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매년 다르다가 작년만 똑같이 부교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교재가 뭐가 결정이 되면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교재도 지문 같은 경우가 한 20지문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서로 따지면 한 3, 4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로 따졌을 때 모두 10가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수업을 해요. 부교재만 수업을 하고 모의고사는 수업을 안 해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문제 개수가 정량 그것도 아니에요. 한 13문항? 14문항 정도 나와요. 어머니 중학교 때 몇 문항 정도 나왔나요, 영어 시험이? 제 와이프 고등학교는 30문항 내고 있어요. 30문항. 중산고는 37문항, 38문항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문항수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문항수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무지막지한 양에서 아이들이 일단 이 지우개가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줄까요? 무지막지한 양에서 아이들이 압도당하고 적응을 못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자, 그 다음은 자, 선생님에 따른 상당한 유형 변화가 있는데, 자, 실례로 1학년에 이제 제가 성함을 정확히 임창 땡 선생님이 계세요. 속담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중간고사에 속담이 4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어 시험에? 속담이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속담은 킬러예요. 그래서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긁어줄게. 누가 봐도 상부상조인데 아이들은 네가 내 등을 긁어? 그럼 나도 긁어! 뭐 인강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부터 해서 이분이 만약에 1학년 수업을 한다. 이제 2월 12일인가 13일인가 시험 보러 가죠. 반평성고사. 22일에. 좀 늦네? 작년보다. 네, 그러면 이제 반편성이 될 텐데, 이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속담이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2학년 선생님 중에 정진땡 선생님이 계세요. 결혼반지 까르띠에 가짜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름은 정진택이 아니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2학년 선생님인데, 이번에. 제가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2학년 때도 속담을 내실 겁니까? 그랬더니 정진택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영어 시험에 속담이 왜 내냐, 속담을.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장현, 전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남자 선생님인지 작년에 알게 됐는데, 장현태 선생님은 이제 어휘를 굉장히 어렵게 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어떤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맡냐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작년 속담이 많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속담만 무진장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바뀌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러니까 그 파워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일 파워가 있는 분은 이제 이동 땡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 분인데, 애들이 가서 그거 가발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동건 선생님이 이름을 얘기해보면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분이 파워가 제일 세신데, 이분이 유학파시라서 어법 같은 거요. 뭐 혼합가정법, 학생 혼합가정법 배웠지? 이런 거라든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어법만 나오는 거죠.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게 개수 고르기로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어법이 25점, 30점 나오다가 작년에 7점으로 세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애들이 지금 어머님도 다 어법하고 있잖아요. 영광 선생님 듣고 막 어법 하실 텐데 문법이 세 문제 제 아들도 맞힐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작년 중간고사에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그렇게 어법을 했는데 아이들이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럼 뭐가 많이 나왔냐? 속담.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릴 텐데,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 자식이 중상고를 들어가야 돼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무조건 단어 공부해야 되죠. 정말 토 나오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중상고가 옛날에는 배열, 어법의 학교에서 지금은 어휘와 요약의 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요약이 뭐냐면 지문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지문을 영어로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해내지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단어가 되게 쉬워요. 저 학생이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본문에 트레저가 있어. 트레저가 보물이죠, 보물. 여자분들은 다 맞을걸요? 근데 작년에 아이들이 이걸 2등급, 3등급 되는 애들은 틀렸어요. 트레저 자리에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영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맨 뒤에 M을 써놨어요. 학생 혹시 맞추면 선물 줄게. 트레저. 여자분들 다 아시죠? 종로에 가면 보석. 뭐죠, 이거?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잼. 그러니까 이게 잼인데, 보석. 이 단어를 생각을 못해요, 애들이. 정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는 건 이건 영역 요약이고요. 요약을 할 때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재미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보석 가게 다 잼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집어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들 저 학생 이제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페이버라는 단어가 이제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쓰라 그러면 아이들이 못 써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말 먼저 해야 되고요. 어법은 어느 정도 자녀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하셔야 돼요. 어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법이 25점, 30점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개수 고르기로 나와서 힘든 거지 깊이가 깊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단어를 정말 딱 C라고 했을 때 네가 내 수업을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면 그 아이는 PGA 수업에 뭘 하는 겁니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챌린지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상고 영어 분석을 보시면 이제 속담 문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건 선생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 중상고의 특징이 3학년 선생님은 고정, 1학년 선생님이 1학년 가르친 다음에 2학년 데리고 올라가고요. 2학년 선생님이 2학년 가르치다 1학년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제 2학년 정진 땡 선생님이 2학년 가르쳤으니까 아마 올해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속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고 한 20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20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자, 이 배열 문제는 대치동 선생님이 가서 풀어도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배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배열이 있고 요약 배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열이라는 거는 그냥 본문 외우면 돼요. 본문 외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처럼 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는 애 없어요. 힘들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은 이렇게 나오면 시험 잘 봐요. 제가 관리형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이때 나올 때는 거의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바뀌어서 요새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약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영어로 영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어를 한 20, 30개 정도 쪼개놓고 배열하라 그러는 거죠. 시간 엄청 걸리고요. 웬만한 선생님도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점수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1등급 컷. 그리고 어느 학원 가서 어떤 얘기를 듣든 지금 2학년에 중상고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1.0이에요. 그리고 틀린 게 점수가 모두 합쳐서 40점도 안 돼요.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허락 받았으니까 한상욱이라고. 그리고 국어 딱 한 번 2등급 나온 애가 있어요. 정승빈이. 걔도 다 1.0이에요. 그 아이들이 2학년까지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걔네들은 그냥 선생님 해도 돼요. 그 정도인 물리수학은 그냥 눈 감고 풀고요. 농담이고요. 영어도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0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녀분들이 우리 아이는 영어 100점 다른 데서 뭐 만점 받겠다 다 뻥이에요. 다 뻥. 100점 받기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약 배열은 힘들어요. 정말. 그 시간 안에. 그리고 단어를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애들끼리 하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 복불복이다. 왜냐하면 3등급만 때도 영어 잘하거든요. 3등급 아이는 이게 떠오르는데 1등급 아이는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 아이들이 죽어도 안 떠오른다 그래요. 요약을 하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아까 제가 페이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배열 방법도 지금 어법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배열할 때예요. 배열을 해야 돼요. 지금. 애들 배열 못하는 애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도 못해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유형도 하겠지만 그 다음 요약 빈칸 어휘는 제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빈칸 집어넣는 게 1학년, 2학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 자료를 주면서 집에서 다 연습을 해와야 돼요. 아이들이 지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안 되면 그것도 독해 연습이 되겠죠. 제가 클리닉 때 하나씩 봐주면서 계속 단어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법 공부하는 것보단 이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영영뿐만 아니라 동의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를 외우더라도 기본 단어와 동의어를 외워야 돼요. 동의어. 단어를 낼 때 원래 본문에 우리 중학교 때처럼 원래 본문에 예를 들어서 자, reject가 있었어요. 근데 reject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빈칸 넣기가 나와요. 근데 애들 내용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reject가 나오지 않아요. reject에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상 동의어가 나와요. 이래서 뭐 이런 거 overturn 이런 게 나와요. overturn이 뒤집어 엎다거든요. 그리고 작년 내신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단어죠.
이거는 수능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단어를 쓰라고 나와요. 이게 경감시키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어법은 2학년은 아직도 어법이 많이 나와요. 그 정진, 그 까르띠에 가짜 그 선생님은 많이 내시는데 이분이 오시면 어법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어렵게 나오진 않고 그냥 개수 고르기로 나오기 때문에 개수 고르기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개수 고르기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리고 살짝 변형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도 변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 변형조차도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양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상고 영어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클리닉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걸로 끝내면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자료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클리닉을 잘해야 돼요. 제가 대천학원에서 나온 이유가 클리닉 밤 10시에 못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기는 뭐 독서실도 있고 제가 대치메카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죠. 근데 보통 큰 학원에서는 밤 10시 넘어서 못하죠. 따로 스터디 카페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자, 이제 1등급 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100점은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평균 1등급 컷은 96점이에요. 96점이면 1개 반 마이너스 틀리는 거죠. 1개는 맞히기 힘들어요. 그 1.0인 그 아이들 진짜 유명하게 들어가면 다 알게 될 텐데 그 아이들도 100점을 못 맞는 시험이에요. 뭐 정말 맞히기 힘들어요, 100점. 그러니까 1개는 어쩔 수 없이 틀린다고 봐야 돼요, 어머니. 네. 그 다음 문제들,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양이 많을 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96점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쉬운 시험이 될 텐데, 보통은 1.5에서 2개 정도까지. 근데 1개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쉽지 않아요. 한두 명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A였는데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건 선생이 봐도 맞추기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맞출 수 있는 걸 맞추는 작전으로 나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물론 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시험이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 93점인 시험은 92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죠, 아이들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손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험이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어머니 어디 가시나요? 자, 양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잘하는 학생이라면 상위권이라면 강의와 찍는 걸 잘해줘야 되겠고 그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저랑 싸워야죠. 저랑. 싸운다는 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클리닉을 부르는 거고 아이들은 안 한다고 난리치고 엄마한테 가서 싫다고 저 아이가 황소 안 다닌다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뭐 선생님이 엄하다는 둥 하여튼 자, 제 내신 강의는 일단 첫 번째 모든 수업을 A부터 Z까지 꼼꼼히 한다. 즉 지문이 굉장히 많죠. 지문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해석을 다 하고 다 중요한 걸 잡아요.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장점, 단점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장점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죠. 시험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2학년 때까지 또 수능적으로 봤을 때도 어휘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어법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찍기 강의가 아니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1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긴 것과 다르게 꼼꼼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에 따른 강의, 교재 전략. 일단 주 교재가 있고 그다음 매주 소책자가 나가요. 지금 받으신 것처럼. 그 소책자가 나가는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그때 뭘 강조했냐에 따라서 계속 주마다 다른 교재가 나가겠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선생님 발표가 나면 이제 풀이 저랑 같이 하는 애들은 미리 좀 준비를
일주일이라도 양이 너무 많아서 교과서는 거의 끝내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리닉이죠, 클리닉.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새벽 코로나 시대예요. 그때 걸렸거든요. 새벽 5시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여기서 수업을 하다가, 공부를 시키다가 8시에 코로나 시대 기억나시나요? 8시 30분에 학교 조회를 학원에서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아팠다 나와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수업은 SNT에서 프리 수업 목요일날 6시, 9시 있고요. 근데 요 전, 후 클리닉을 할 거고, 이걸로 아마 잘하는 아이들은 다 소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은 따로 불러서 공부를 시켜줄 거고, 이제 프리 수업에 무엇을 하냐. 사실은 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상술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일단 수업을 다 끊으셔야 되고요. 어법 수업을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까지 마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상고 어법을 왜 그렇게 깊게 들어가시는지 아이들 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야 되고요. 프리 수업은 뭘 하냐면 작년에 봤던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 네 시험을 4가지 시험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나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를 아이들이 보게 될 거고요. 난이도랑. 그 다음에 이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비한 자료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클리닉 시간에 좀 프리 수업은 아마 이렇게 많이 듣진 않으신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상고 발표가 났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중상고인데요. 그러니까 중상고 하시는 선생님 말고. 예를 들어서 현우진 선생님이 계세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수학은 수학인데. 근데 중상고 발표가 났으면 중상고 수학 선생님한테 들어야죠,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 결이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중상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제가 아니더라도 중상고 대비 수업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의 그 문제에서 킬러에 따른 대비 자료를 제공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를 800개 정도 외우게 할 거예요.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5,500개래요. 이제 중상고 내신에 필요한 단어는 7,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티처, 엄마는 영어가 아니군요. 자, 이거 티처부터 해서 이런 단어까지 해서 7,000개니까, 그러니까 조금 잘 잡아야 돼요. 높게 올라가되, 이게 너무 높게 또 올라가면 안 되고요. 중상고 선생님들이 딱 낼 수 있는 수준의 단어들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되게 중요하고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동의어도 완전 똑같은 게 1대1 내용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아이들한테 단어를 수업 시간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내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수능을 넘어서는 단어거든요. 이게 해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4개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계속 써줄 거예요. 동의어들을.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한 번에 이 모든 단어들을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단어 많이 외웠죠? 방학 때 어머니. 많이 외웠어야 돼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그래서 중간기말고사를 풀고 이거에 대한 대비 자료를 주고 그 다음 어휘까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정규 수업은 2반이 있어요. 자, SNT에서 목요일 6시, 9시랑 일요일 2시, 5시 2반. 그리고 대치 메카도 한 타임이 있어요. 대치 메카 수업은 여긴 대치 메카가 아니니까 유인물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3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SNT, 토요일날 대치 메카, 그리고 일요일날 SNT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 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나중에 제 제자도 들어올 텐데,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나이는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 1세대. 네. 75년생. 저보다 다 어리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다. 75년생.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학생 뭐 궁금한 거 없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신천? 지금 전교 1등
올해 작년 졸업한 전교 1등 이세민이 신천중 나왔고요. 전교 2등 신효재가 신천중 나왔고요. 제가 신천중을 나왔습니다. 제 후배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잠실 토박이거든요. 지금도 잠실에 살고, 선생님은 잠신고등학교 나왔어. 제 후배가 나왔어. 이거 어떡하죠? 중학교 후배가 나왔네요. 보통 신천중학교 애들이 엄청 잘해요. 내신 따러 오는 애들이 많은데, 저 아이를 보십시오. 모범생으로 생겼죠? 신천중학교가 이렇습니다. 반가워. 너 내 수업 들어야 되겠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번호가 거기 있을걸요, 아마? 네, 따로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과 맡은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통합과학을 꺼내주시면 되겠고, 저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1학년 대상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 2학년 대상으로 화학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상고는 어쩌다 보니 세 학원에서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와 이제 대치 세움하고 두각은 이제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세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좀 오랫동안 중산을 해온 반입니다. 제가 좀 자부하는 게 중산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학생 수가 계속 증가를 하는 반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자랑하는 반이기도 하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사는 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뭐 수학도 만만치 않지만 통합과학도 굉장히 힘드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하고도 많이 농담을 하는 게 중동 떨어져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소 지원했다가 아쉽게 중산 왔다 하는 애들이 막 투덜대면서 하는데 막상 중산에 가서는 굉장히 잘 적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약간은 공부를 좀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중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변별력을 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중산은 특히나 3등급 내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저희 반에도 1등급부터 이제 4, 5등급까지 애들이 이렇게 모두 있을 때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수업을 할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이제 학습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무리 중학교 때 좀 좋아하고 과학을 이제 많이 했던 친구들이어도 이 과학 내신 시험에 포커스를 좀 잘못 맞춰서 자기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아쉬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적을 오른 건 정말 그 아이와 제가 같이 한 거잖아요. 사실 1등급을 맞는 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딜 가도 1등급 맞을 친구다. 왜냐면 공부 학습 방법을 알고 또 과학적 실력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 친구는 정말 자랑스럽게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57등으로 좀 아쉬웠던 3등급을 해서 아쉬웠던 친구들도 2학기 중간 때 10등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80등 초반이었던 친구들도 이제 2학기 중간 가서 17등을 하고 이 얘기는 아이가 갑자기 과학적 실력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포커스를 좀 잘 못 맞췄던 것들을 딱 맞췄을 때 자기의 실력이 딱 도드라져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통합과학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등급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퍼센트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등급을 보통 기준으로 잡을 텐데 이제 300명 정도 된다. 우리 중산은 300보다 많지만 그럼 각 반에 이제 1등들이 1등급을 먹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아쉽게 내가 반에서 2등을 했는데도 등급으로서는 1등급 못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해놨고 요거는 자료에 제가 첨부를 안 했어요. 그냥 보시라고.
자, 지금 보시면 중산고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이제 4단이고요. 지금 평균이 79.6이고 표준 편차가 13인데 보는 기준은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평균은 79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평균은 지필고사만으로의 평균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합친 겁니다. 근데 중산이 작년에 수행평가가 50%였어요. 그 좀 비중이 크죠. 근데 중산은 좋은 게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일 일이 크게 없어요. 되게 성실하게 내라는 거 내고 하면은 점수는 잘 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평균이 조금 높게 측정된 부분은 있고요. 편차를 보시면 다 학교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저 A라고 하는 게 이제 90점 이상을 의미하는데 30%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A를 맞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23%를 넘어가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분포가 될 수 있다. 그렇게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등급이 될 수도 있어라고 겁박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다 우리 중학교 때 A를 맞았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 좋겠고 작년이 중요하죠. 우리 학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 시험 분석표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1년치를 다 첨부해서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댁에 가셔서 자녀와 함께 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생과 함께 이제 의논하시면서 보면은 아이가 조금 더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라는 거를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시험은요 진짜 무의미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면 1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40명이니까 무의미한 시험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의미를 찾는다면 단원이 이렇게 있는데 단원은 아마 작년과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시험 범위가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건데 제가 몇 년 계속 하니까 중상고는 항상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의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꼬아내거나 좀 어려운 문제로 변별을 주기보다는 좀 어떤 식으로 애들이 성적이 나올까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거를 40명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내셨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다 뭐냐면 객관식이에요. 얘는 서답이 없어요. 근데 총학과학에서 고1에서 서답이 없는 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객관식으로만 수업을 유지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1년치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 강점은 지금 난이도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학기 중간고사는 의미가 없으니 여긴 변별이 없는 시험이니까 1학기 고사에 이제 기말고사에 힘을 빡 쏟아야 되는데 난이도가 갑자기 심화로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심화는 약간의 교과 외 플러스예요. 그래서 고1 수준이 아니고 가깝게 고2도 아니고 거의 고3 수준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중간중간에 변별을 줄 수 있는 중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에도 지금 보시면 2학기 중간고사에 약간 힘이 준 게 보이죠. 그래서 중사는 항상 두 번의 시험, 학기당 두 번의 시험 중에 하나에 좀 힘을 확 쏟고 하나는 힘을 좀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힘을 좀 어떻게 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제가 하하하하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쉽고 앞쪽에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를 확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변별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고 요 앞에서 물리 부분만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은 물리 파티였어요. 모든 게 다 어려운 문제는 물리만 계속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고 재작년을 말씀드리면 재작년은 지구과학 파티였습니다. 그 지구과학만 매번 어렵게 나와 있어요. 뭐 올해는 화학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근데 약간의 중사는 그때 뭔가 테마가 있는지 아이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파트에 좀 힘을 주는 경향이 있고 정말 좋은 건 학교에서 뭐가 어렵게 나와라고 힌트를 주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렵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빈말이 아니라 이거 진짜 어렵다 이 파트는 말씀하시면 그 파트에는 확실하게 힘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시험 분석에서 이제 시험진을 제가 학생 거를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면은, 물론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떤 유형이 녹여 있냐면, 교과서에 이제 좀 약간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지문화 시킵니다. 이 문제집을 많이 풀면요, 여기에서 이제 붕괴된다는 표현은 사실 문제집에 잘 안 나와요. 이건 비상교과서의 자료실에 있는 이 표현 중인 하나인데요. 애들이 이제 이거를 지문화를 시키면 아는 내용이지만 저 붕괴라는 말이 약간은 거슬려요. 그래서 저 붕괴라는 말이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 요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하는 이제 약간의 함정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함정은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저 문장 하나를 받냐 안 맞냐라는 게 변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도 잘 푼 건데, 이 함정 지문인데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는데 인과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테스트에도 미리미리 받아야, 이 부분은 앞은 맞고 뒤도 맞지만 이 인과관계가 틀려서 틀린 거구나라는 캐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함정 지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앞은 맞고 뒤도 맞고, 그런데 인과관계가 틀려서 틀린 거,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여기 앞은 맞는데 뒤에 가서 뉘앙스가 약간 바뀌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함정은 되게 제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실전 기출 문제여서 타학교 문제도 같이 풀어요. 왜냐면 이제는 이 학교만의 뭔가 스타일 요런 것들을 넘어서서 타학교의 기출도 많이 뽑아오시거든요. 선생님들도 많이 이동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같은 것도 똑같은 그림이죠. 이 그림을 똑같이 내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고3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이거는 봤을 때 좀 편한 문제 같지 않아? 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를 풀 때 방향이 조금 사고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완전 조건이 똑같거든요.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이다. 운동량의 크기는 뭐일 때 뭐가 0.8배이다. 라고 해서 문제 푸는 방법적인 걸 그대로 따왔고, 이거는 고1 수준보다는 당연히 고3 모의고사를 변형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답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답이 없다고 표현한 건 서논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완성하거나 풀이 과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고,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완성형 문제는 출제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에 등장해요. 대체로 1학기 중간고사에는 다 객관식으로만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에는 단답 혹은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변별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기억부터 치읓이에요. 되게 많고 부분 전수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나트륨 칼륨 펌프는 1학년에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교과 외기 때문에 프린트에 주석처럼 달려있는 거를 지문으로 그대로 집어넣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 미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한데 의외로 남학생들이 요런 게 약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직보나 아니면 전날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요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중사는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의 사이드입니다. 이제 사이드라고 표현한 건 본문이 있는데, 본문은 뭐 많이 보기도 하고 하지만 중사는 정말 깨알같이 사이드를 많이 내요. 이 사이드라는 거 아까처럼 자료실도 있지만 뒤에 보면 생각해보기, 활용해보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문제화가 몇 번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항상 구체적으로 같이 봐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문제집에 없어요. 이 교과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가 너무 중요하고, 학교 프린트는 거의 교과서 기반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주석 교과서라고 하죠. 이 부분적으로 있는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에 담겨놔서 선생님이 크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안 했으면 안 나온다가 아니라 무조건 프린트에 조금이라도 있는 건 다 나온다. 그리고 플러스로 선생님이 필기를 살짝 하셨다, 언급을 하셨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중사는 요게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자료형 모의고사 비중이 점차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이 아니죠, 이제부터. 재작년부터 모의고사 비중이 진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고3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없이 좀 어려운 문제를 갖다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공통점은 확실히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로 갈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필수 개념서는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개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고, 여러 학교를 하니까 그것에 이제 공통된 자료가 있습니다. 타 학교 것도 보고 하면서 공통의 자료가 있고, 중산고 맞춤 자료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학교의 특성은 지금 자료가 목적이죠.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에서도 약간 교과외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원샷 원킬이라고 해서 고3 문제를 같이 풀어요. 마지막에 이제 진도가 끝나면 같이 푸는데, 요 2, 3학년 기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고3 모의고사 문제, 6월, 9월, 10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산고 학교 내신 기출을 의미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산고 학교 지구과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대로 빼박으로. 근데 그걸 본 친구는 맞고 못 본 친구는 낯설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산고 애들은 필기가 진짜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제가 다른 학교도 하는데, 남은고도 하는데, 중상고 유난히 아이들이 필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중상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미니북을 제가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기와 함께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직부 전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그거를 좀 유익하게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는 항상 모두 고르시오로 냅니다. 그래서 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요게 아이들한테 승부욕 자극 테스트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백지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내용 정리에 있어서 항상 남학생들은 내용 정리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좀 백지 테스트를 보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부모님과 학생 애들에게 나눠주는 성적표입니다. 이제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한 학생 건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점차 문항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범위의 누적이죠. 이제 계속 누적해서 보는 것이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자기의 확보된 점수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총점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커멘트와 이제 서답 같은 경우에 뭐가 부족한지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약간 하얗게 돼가지고 지금 오답이 잘 안 보이는데 아이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틀린 거라 원래 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니은 디귿이 정답인데 기니디를 해서 정답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께서 그냥 숫자만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5문제 중에 3문제를 틀렸다 하면 2개만 맞았으니 학업을 좀 이제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좀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게 발끈해요. 나는 그게 아니다. 지문 하나 때문에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같이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성적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아이 말도 맞고 사실 또 일부는 그 부분 맞는데 우리가 객관식만 있다 보니까 문제 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중사는. 지금 앞에서도 100점이 40명인 것처럼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서 맞는 경우도 상당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낳는 건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모두 고르시오로 하고 또 하나는 서답형에 저렇게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성적표가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준비에서 남고다 보니까 이제 내신 준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일찍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즘은 빠르게 예전에는 고2 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고1 1학기 시험만 보고 나는 내신을 버린다?
정시다라는 것들이 판결이 빠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아마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신을 버려서는 절대 수능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내용적인 연계만 아이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적인 연계뿐만이 아니라 학습 역량이에요. 공부량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을 볼 수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아이가 엄마, 나 진짜 수능 잘 볼 수 있어. 이번 수능에 모의고사 갖고 와서 이 수능 시험지를 내가 풀었더니 1등급이 나왔어. 현혹되지 마세요. 그 압박에 하루 동안에 국영, 수, 과를 보는 그 압박을 이겨내고 보는 게 수능인데 절대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재고 푸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고1, 2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확실하게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중3이 그게 큰 이유는 내신 따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치열하니까. 막 뭐 잘하던 애가 갑자기 막 3 맞고 4 맞으면 너무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사실 남자애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것 또한 4번의 시험 동안 언제 밤새 봐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놈들이. 언제 뭐 그 한문 같은 거 언제 외워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외우는 암기력, 그것도 능력이어서 외워본 애들도 자기의 좋아하는, 해야 할 과목에서 외우는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2는 정말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고 꼭 그렇게 금방 끝낸 애들이 고3 가서 내신을 챙기는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신은 하셨으면 좋겠고 중3 사실 내신은 수능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2학년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2학년 과목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능보다 어렵다고 선배들이 얘기할 정도로 난이도가 죄송해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체감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5배우기 같은 것만 설명하고 마치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수업 끝나고 빔을 싸가지고 빈칸을 뚫고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학생이라서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수업에 대해서 좀 빼먹지 않고 이걸 적고 귀가하기 때문에 좀 요렇게 빔을 쏘고 아이들 내용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반이 있는데요. 요 2반, 이 저녁반은 뒤에 10시까지 할 수 있고 이 토요일, 일요일반은 이제 중간에 학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30분씩 하는 클리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통합과학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